안녕하세요. 저희 사랑방에서는 매일 드시고 계신 마늘이 진짜 몸에 좋은 건지 혹시 잘못 먹고 계시진 않은지 함께 확인해 보려 합니다. 흔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마늘, 그런데 이 마늘이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득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독이 되기도 한다면 믿기시겠어요? 실제로 마늘을 잘못 보관하거나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섭취해 건강에 큰 해를 입은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사랑방에서는 마늘이 진짜로 건강에 이로운 음식인지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마늘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건강 식재료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특유의 매운맛과 향 그리고 강력한 항균 작용 덕분에 감기 예방부터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심혈관 건강까지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특히 마늘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해로운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작용은 달라지고 심지어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알리신은 산소와 접촉하면 급격히 산화되며 보관 상태나 조리 방식에 따라 그 성질이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빈속에 다량으로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이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간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간편하게 드시는 마늘 장아찌는 어떨까요? 달콤하게 절여져 입맛을 돋우는 이 반찬 속에는 뜻밖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장아찌를 만들 때 사용되는 설탕은 마늘의 유익한 항산화 성분을 약화시키고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중요한 분들이나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달콤한 장아찌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요즘은 생마늘을 꿀에 재워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겉보기엔 몸에 좋을 것 같지만 실은 그 안에도 주의할 점이 숨어 있습니다. 꿀에 재운 마늘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가 일어나고 적절한 위생 관리가 부족할 경우 오히려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껍질이 벗겨진 상태의 마늘은 외부 세균에 쉽게 노출되며 꿀이라는 당 성분은 이러한 세균의 먹잇감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먹게 되는 마늘빵도 조심하셔야 할 대표적인 예입니다. 겉으로는 맛있고 고소한 이 마늘빵 속에는 정제된 밀가루와 마가린, 설탕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조합은 혈당을 빠르게 높이고 체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지방간이나 대사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마늘의 이로움보다 그 속에 든 정제 탄수화물과 지방이 더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상한 마늘입니다. 껍질이 벗겨진 채로 오래 보관되었거나 곰팡이가 핀 마늘을 드시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성되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물질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곰팡이가 없어 보이더라도 특유의 이상한 냄새나 흐물거리는 촉감이 있다면 무조건 버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끓인다고 해서 이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늘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꿀과 함께 마늘을 적절히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단, 무조건 꿀에 절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위생적으로 다듬고 위생 용기에 소량씩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마늘 속 알리신은 꿀과 만나 알리티아민이라는 또 다른 유익한 성분으로 변화하게 되며 이 성분은 피로 회복, 면역력 증진,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늘을 그냥 날로 먹는 대신 가볍게 쪄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찌는 과정에서 생기는 SRL-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항암 작용이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날 것으로 먹을 경우 위에 부담이 가는 분들도 익혀 먹으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화 흡수도 더 원활하게 됩니다. 이때 찌는 시간은 짧게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직접 만든 마늘즙도 권장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첨가물이나 보존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마늘을 갈아즙을 낸 후 마실 때는 반드시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식후 30분 정도가 지나서 드시는 것이 가장 적당한 시간입니다. 마늘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번에는 그 보관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마늘은 보관 상태에 따라 효능이 크게 달라질 뿐만 아니라 잘못 보관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한 번에 많이 구입해 부엌 한켠에 두고 오랫동안 사용하시곤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곰팡이가 피거나 부패가 진행되기 쉽습니다. 특히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마늘은 직사광선과 습한 환경을 피해야 하며 보관 환경을 잘못 잡으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늘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먼저 껍질이 붙어 있는 상태로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껍질을 벗긴 마늘이라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껍질이 제거된 마늘은 수분과 산소에 쉽게 노출되어 미생물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되며 보관 기간도 현저히 짧아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키친타월로 하나하나 감싸 수분을 흡수해주는 방식으로 포장하고 실리카겔을 함께 넣어 밀폐된 유리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 시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마늘을 너무 차가운 곳에 두면 내부 수분이 얼거나 응축되며 조직이 손상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곰팡이나 부패가 더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은 껍질이 벗겨진 마늘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소량씩 나누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용기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 냄새가 배거나 세균이 남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뜨거운 물로 소독해주는 것이 위생적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내부 온도가 쉽게 상승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 두거나 냉장 보관 시 온도 조절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마늘을 구입할 때부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껍질이 단단하고 색이 고르며 눌렀을 때 단단한 탄력을 느낄 수 있어야 안전한 마늘입니다. 반대로 껍질이 쉽게 벗겨지고 내부가 흐물거리거나 누르자마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 이미 부패가 진행된 것이므로 구입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늘 특유의 알싸한 냄새가 아닌 쉰내나 시큼한 향이 느껴질 경우에도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마늘의 색깔이 변한 경우도 경계 대상입니다.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마늘은 알리신 성분이 변질되어 발생한 현상일 수 있으며 표면에 얼룩이 지거나 검게 변색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위를 잘라내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까지 침투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면만 제거하고 나머지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렇듯 마늘은 몸에 좋은 식품이면서도 잘못 다루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양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평소의 관리와 보관, 섭취 방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늘을 그냥 몸에 좋은 음식 정도로 여기기보다는 잘 다루고 제대로 먹어야만 진짜 건강에 이로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마늘의 복용 시점과 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 하루에도 여러 번 마늘을 챙겨 드시지만 실제로는 일정량 이상을 넘기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기존의 간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위가 약한 분들이라면 공복 상태에서 마늘을 섭취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후 일정 시간 후에 소량씩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에 좋은 음식도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적절한 시점에 안전하게 먹는 것입니다. 음식이 약이 되려면 그에 걸맞은 자세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여기에 꼭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사랑방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의 효능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섭취하는 방식부터 조금씩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마늘을 공복에 생으로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는 오히려 위를 자극하여 위염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액의 산도가 강해진 상태인데 여기에 자극적인 성분인 생마늘이 들어가면 점막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염증이 만성화되기도 하며 속쓰림이나 헛배부름이 잦은 분들에게는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생마늘 특유의 알싸한 성분은 강한 항균 작용을 하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과도한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늘을 생으로 섭취할 땐 반드시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 일정 시간 이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도 양을 과하지 않게 조절해야 하며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생마늘을 바로 씹어 먹기보다는 잘게 다져서 음식에 살짝 곁들이거나 숙성시킨 후 드시는 것이 위액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꿀과 함께 마늘을 섭취하는 방식은 최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이 역시 위생과 균형을 고려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꿀은 당분이 풍부한 재료이기 때문에 마늘의 향과 자극을 완화해주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혈당 조절에 민감한 분들에겐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특히 껍질을 벗긴 마늘을 꿀에 장기 보관하면 겉은 말끔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세균이 자랄 가능성도 있습니다. 꿀마늘을 만들 땐 깨끗하게 손질된 마늘을 사용하고 살균된 유리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며 되도록 12주 안에 섭취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더불어 마늘을 익혀 먹는 방법은 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알리신을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마늘을 익히는 과정에서는 알리신이 다른 유익한 성분으로 전환되며 이 중 SRL-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특히 항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익힌 마늘은 매운맛이 줄어들어 섭취가 더 쉬워지고 소화도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삶거나 찌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며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오래 볶는 방식은 오히려 유효 성분을 손실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찔 때는 껍질째 찌는 것이 향과 성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며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고 증기로 익히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조리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사이가 적당하며 이 시간을 넘기면 유익한 성분이 파괴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익힌 마늘은 밥에 곁들여 먹거나 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가 예민한 사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마늘즙을 만들어 먹는 방법도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 역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마늘즙은 간 기능을 돕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자극적인 성분이 고농도로 들어있어 위와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늘즙은 반드시 식후 일정 시간 뒤에 소량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보다 집에서 직접 만든 마늘즙이 신선하고 성분의 손실이 적지만 제조 시 위생과 보관이 중요합니다. 즙을 만든 후에는 냉장 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늘은 일정량 이상 섭취할 경우 복통, 설사, 두통 등의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마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피부 발진이나 호흡 곤란 등의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늘이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분들은 마늘의 성질이 더욱 자극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하루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더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성 기름이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마늘의 유효 성분 흡수를 돕고 위 자극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조합은 마늘의 좋은 성분을 상쇄하거나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늘빵처럼 당과 지방, 정제 밀가루가 함께 섞인 형태는 그 맛은 좋을지 몰라도 건강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늘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계절 변화에 따라 섭취 방법과 보관 방식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에는 마늘 내부에 수분이 쉽게 차면서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거나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을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껍질을 벗긴 마늘은 상온에 오래 두면 짧은 시간 안에 부패가 시작되며 곰팡이가 피거나 흐물흐물해지는 변색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마늘을 계속 섭취하면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간 기능 저하나 염증 반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관 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밀폐 용기의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닐봉지에 마늘을 담아 그대로 냉장고에 넣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공기순환을 막고 내부 습기를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 속도를 오히려 빠르게 합니다. 이럴 땐 통기성이 있는 천주머니나 마늘 전용 용기 또는 실리카겔을 함께 넣은 유리병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늘 한쪽 한쪽을 키친타올로 감싸 개별 포장하면 수분 흡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보관 기간도 길어집니다. 냉동 보관이 필요한 경우엔 마늘을 다져서 한 번에 사용할 양만큼씩 나눠 밀봉한 후 냉동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다진 마늘을 얼려두면 음식 조리 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면서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얼음틀이나 지퍼백을 활용해 소량씩 나누는 방식이 좋으며 냉동된 마늘은 자연 해동보다 바로 조리에 사용하는 편이 맛과 향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단, 해동된 마늘은 다시 얼리면 향과 성분이 손상되므로 한번 해동한 것은 반드시 사용 후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을 다룰 때 위생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손으로 직접 다진 마늘은 손톱 사이에 박테리아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마와 칼을 깨끗이 소독한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꿀마늘처럼 장기 보관이 필요한 가공 마늘은 처음부터 유리병을 끓는 물에 소독한 다음 완전히 말려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꿀을 사용할 때도 순도가 높은 천연 꿀을 사용하고 설탕이 들어간 가공 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을 자주 섭취하는 분들 중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고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마늘이 위장을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위산이 많은 사람, 위염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마늘이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럴 땐 삶은 마늘이나 찐 마늘처럼 익힌 형태로 바꿔서 섭취하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 번에 다량을 섭취하기보다는 하루에 두세 번 소량씩 나눠 먹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가족 중에 고령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늘 섭취 방식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간 기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마늘의 자극적인 성분이 그대로 흡수될 경우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마늘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섭취 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간혹 마늘이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마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늘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 상태에 맞는 섭취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차거나 손발이 잘 시리는 분들은 마늘의 따뜻한 성질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몸에 열이 많고 얼굴이 쉽게 달아오르거나 땀이 많은 분들에겐 오히려 마늘이 자극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늘을 익혀서 섭취하거나 양을 줄이고 다른 식재료와 함께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실제로 마늘은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운을 북돋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 몸 안에 열이 과도한 사람들에게는 두통이나 가슴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이명, 불면을 호소하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먹을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강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마늘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자신의 체질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섭취법입니다. 이처럼 마늘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는 식재료입니다. 그 효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단순히 많이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상황에 맞지 않게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자신의 몸 상태와 체질, 현재 복용 중인 약물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마늘을 섭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늘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꾸준히 연구되어 왔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마늘의 황화합물과 항산화 성분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 내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약해지고 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쉬운데 이런 과정은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뇌졸중 같은 중대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마늘이 꾸준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 결과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마늘 속 황화합물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특히 뇌세포는 활성산소에 매우 민감한 조직이기 때문에 마늘의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함으로써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돕고 이로 인해 기억력 저하나 인지력 감퇴를 늦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생활 습관이 전제될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한편 마늘을 장기적으로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 작용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 알리신 같은 강한 유기 화합물을 매일 지속적으로 많이 섭취하면 간세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한 상태이거나 이미 지방간 또는 간염을 앓고 있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마늘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그 양이나 섭취 시점을 조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늘은 우리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마냥 무분별하게 섭취해도 괜찮은 식재료는 아닙니다. 마늘이 우리 몸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려면 먼저 나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섭취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몸이 차고 위장이 약한 사람은 날 것보다는 익힌 마늘을,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은 꿀마늘보다는 생으로 갈아 넣은 음식에 소량 사용하는 방식이 더 좋습니다. 반면 열이 많고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라면 생마늘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 역시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마늘을 포함한 건강식품을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어느 한 가지 음식만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식재료가 어우러지고 다양한 영양소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건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늘 역시 이 큰 흐름 안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식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섭취하든 그 중심에는 항상 균형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위장의 불편함이 잦아졌다면 최근 먹은 음식들을 되짚어보며 원인을 찾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늘처럼 강한 향과 자극을 가진 식품은 체질에 맞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이 곧바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해지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 어떤 음식도 몸의 반응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건강을 지키는 지혜는 단순히 좋은 음식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잘 다루고 현명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사랑방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들도 결국 그 실천을 위한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과 건강에 맞게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늘이라는 익숙한 식재료 속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점 새롭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마늘을 드실 때 피해야 할 조합 중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알리신이 설탕과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떨어지고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높여 건강에 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과 지방의 조합입니다. 대표적으로 마늘빵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겉보기에 고소하고 풍미가 좋아 보여도 속에는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곰팡이가 핀 마늘입니다. 눈에 띄는 곰팡이가 없더라도 이상한 냄새나 촉감이 있다면 절대로 드시지 말고 과감히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곰팡이 핀 마늘의 위험성은 단순히 위생 문제를 넘어서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아플라톡신이라는 물질은 마늘이 곰팡이에 오염되었을 때 생성되는 독성 물질로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이 독소가 열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가열을 해도 그 독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익히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뿐 아니라 표면 아래로 침투해 있는 균사까지 모두 포함하여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마늘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독소 중 하나로 장기적인 노출이 간 기능 저하나 간세포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보관으로 인해 곰팡이 마늘을 섭취한 후 병원 응급실을 찾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마늘을 고를 때는 외형뿐 아니라 냄새, 촉감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냄새가 시큼하거나 쉰내가 나고 눌렀을 때 물컹거리거나 끈적한 느낌이 든다면 이미 내부에서 변화가 진행 중인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땐 망설이지 말고 바로 폐기하는 것이 몸을 위한 결정입니다. 이처럼 섭취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선 보관 시점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입 후 바로 손질해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특히 껍질을 벗긴 마늘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라도 대량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채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거나 개별 포장 후 실리카겔을 곁들여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플라스틱보다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위생적이며 용기는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말려야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늘을 어떻게 먹으면 건강에 유익할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꿀과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생마늘을 잘게 썰어 천연꿀에 재우는 방식인데 이때 반드시 살균된 유리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냉장 보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꿀에 절여진 마늘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알리신이 꿀과 반응하여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로 전환됩니다. 이 성분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다만 꿀 자체의 당 성분 때문에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양 조절이 중요하며 아침 식후 한두 조각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두 번째는 찐 마늘입니다. 마늘을 15분에서 20분 정도 찜기에 올려 증기로 익히는 방식인데 이 과정을 통해 자극적인 성분은 줄이고 항암 효과가 있는 SRL-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생성됩니다. 찐 마늘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생으로 먹기 힘든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됩니다. 위장이 예민하거나 소화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마늘을 이렇게 익힌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갓 쪄낸 따뜻한 마늘은 밥과 함께 먹기에 좋고 음식의 풍미를 해치지 않아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마늘즙입니다. 마늘을 직접 갈아즙으로 섭취하는 방식으로 혈관 건강과 간 해독에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마늘즙은 자극이 강하므로 반드시 식후 30분 정도가 지난 뒤 섭취해야 하며 하루 섭취량은 소량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즙을 만들 땐 반드시 신선한 마늘을 사용하고 즙을 낸 후엔 바로 마시거나 냉장 보관하되 하루 이상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보관한 마늘즙에 침전물이 생기거나 냄새가 달라졌다면 즉시 폐기해야 하며 변질된 상태에서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 심한 경우 두드러기 등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늘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맵기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치나 각종 나물 반찬, 볶음 요리, 찜 요리에 다진 마늘을 소량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에도 조리 과정에서 너무 오래 가열하면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지막에 넣거나 약불로 천천히 익히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또한 기름에 볶을 경우 마늘이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조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이 타거나 지나치게 익으면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늘을 섭취하는 모든 방식에는 공통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신선도와 위생 그리고 체질에 맞는 섭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늘의 좋은 성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조리부터 보관, 섭취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성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에 좋은 식품일수록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신다면 마늘은 분명히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늘의 효능은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만큼 오랜 시간 검증된 식품이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식습관과 환경 속에서는 그 섭취 방식과 보관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옛날처럼 자연 상태에서 소량씩 섭취하는 방식이 아닌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해 보관하거나 특정 방식으로 장기 섭취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마늘은 단순히 좋은 음식이라는 상식보다 제대로 알고 섭취해야만 좋은 음식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식습관은 단순히 영양분의 함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조리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식재료와 함께 먹었는지, 얼마나 자주 어떻게 섭취했는지에 따라 그 영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조합이나 부적절한 상태에서 섭취하면 그 장점이 모두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마늘을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식재료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늘과 궁합이 좋은 식재료로는 고등어, 된장, 들기름 등이 있습니다. 고등어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과 마늘의 항산화 성분이 결합하면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된장과 함께 조리하면 발효식품과 마늘 특유의 유황화합물이 어우러져 소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과 함께 먹으면 마늘 속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지며 위장 자극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반면 마늘과 설탕이 결합한 마늘 장아찌나
흰 밀가루와 버터가 섞인 마늘빵처럼 건강을 해치는 조합은 피해야 합니다. 마늘을 장기간 섭취하려는 사람이라면 특히 주기적으로 간 기능과 위장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이로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몸에 무리가 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주 돌아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섭취법과 양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쪽 정도로 시작해보고 위장이나 피부에 이상 반응이 없다면 소량씩 늘려가는 식의 접근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마늘을 매일 먹고 있다면 간헐적으로 쉬는 기간을 두는 것도 권장됩니다. 특정 음식을 장기적으로 반복해서 먹다 보면 몸이 그 성분에 적응하면서 반응이 둔해지거나 때로는 오히려 부담이 누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마늘을 쉬는 날로 설정하거나 한 달 단위로 섭취 주기를 점검하면서 조절하는 식의 리듬이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식습관에서도 균형과 리듬이 중요한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편한 건강법을 원하십니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어떤 음식만 먹으면 하는 식의 접근은 현실에서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몸은 복잡하고 섬세한 균형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일방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마늘을 좋은 예로 삼자면 평범한 식재료 하나도 어떤 손질과 조리, 보관과 섭취 방식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보면 마늘을 약으로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신선하고 좋은 상태의 마늘을 고르는 것. 둘째, 자신의 위장과 체질을 고려한 조리 방식. 셋째, 적절한 양과 균형 있는 식사 속에 녹여내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먹었을 때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갖춰질 때 마늘은 우리 건강에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랑방에서는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식재료 하나하나의 진짜 모습을 알려드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건강의 지혜를 풀어내고자 합니다. 마늘처럼 익숙하지만 위험할 수 있는 음식부터 잘만 다루면 든든한 약이 되는 자연 재료들까지 여러분이 음식과 친해지고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 드시는 한 끼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함께 건강한 길을 걸어가시길 응원드립니다.